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요. 유럽장만 열렸습니다.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가 시장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을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인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없다 보니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지표 발표와 FMCA가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10일 정도를 전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잖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이 나오면서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FMC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6으로 확정치가 났고요. 2분기 GDP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라 그러면 두 번 연속으로 했을 때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방향성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웬만큼 내려가지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목표치는 2%였다는 거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8.6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내려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뭐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고 또 시장 투자가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큼 내려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유가가 지금 110불 뭐 전후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6월 달에 그게 소비자 물가에서 영향을 미쳐서 8.6보다 더 높게 된다면 이 연준이 또 어떻게 행동할지 중요하죠. 사실 연준은 지금 지표 나오는 것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지표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강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연준은 뜨뜨미지근하게 시장 대응을 했어요. 1월 달에도 0.25 금리에 그 다음에 0.5, 0.75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됐거든요. 사실은 금리 인상은 최고치 찍고 내려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게 더 좋았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커지는 것은 결코 시장이 좋지 않죠. 위기가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을 넘어가 버리면 연준이 1% 할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저는 연준이 1%하고 그 다음에 0.7하고 0.5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으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연준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뭐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도 뭐 일단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인플레이션 인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만큼 약간 비도의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장을 더 내려오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그럴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FMC 전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14일 날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빅스텝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7월 달은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되냐 안 되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FMCA 그다음에 금통위가 있는 이번 7월 달이 정말 중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다우하고 나스닥은 어저께 겁니다. 어저께 거 그렇죠? 어저께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따로 할 이유는 좀 없고요. 독일 거하고 프랑스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프랑스도 좀 바닥 잡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미국과 거의 비슷한 사태의 모습이죠. 미국도 그 나스닥이 여기서 지지력을 같이 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죠. 월봉으로 보시면 덜 빠졌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다우는 올라오는 기준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뭐 잠겨서요. 프랑스는 이 기준선을 이탈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인데요. 독일도 한번 볼 필요성이 독일도 똑같죠 차트가. 그럼 다우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우 차트를 한번 보면 다우는 좀 다르죠, 그렇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일하고 프랑스의 움직임이 아마 미국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스닥 차트는 벌써 갔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먼저 갖고 있고 프랑스 독일이 따라가고 있고 다우가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요 기준선 수평, 요 기준선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다우가 지금 나스닥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따라간 거라고 보신다 그러면 아직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라고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는 공간에 들어와 있죠. 이게 내려오게 되면 일단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있는 자리가 아닌 현재 허공에 떠 있는 나스닥 다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뭐 바닥이라고 인정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2008년도 뭐 저점 대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어저께 기관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어요. 어저께 삼성전자를 볼까요? 네, 삼성전자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장 끝나기 전까지 플러스 50만 주 정도 됐었어요. 플러스 50만. 근데 막판 끝났을 때는 마이너스 80만이 됐고요. 기관만 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이끌어줬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관들이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별로 좋게 보지 않는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전체적인 수급으로는 외국인은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관이 바닥 잡기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분해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그게 가능할지 아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삼성전자를 보시면 기관들이 매매하는 형태는 아침에 막 땡겨 올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땡겨 올리면서 시작하고 외국인들은 아침에 땡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외국인들의 모습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한 번쯤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그 월봉상으로 60월선에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60월선에 걸쳐 있어요. 여기서 지지력이 보일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국면에. 예, 여기서 뭐 받쳐줘서 올리는 게 중요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장중할 때 2%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아주 빠른 속도 올랐었는데 그래도 기관이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이 있는지 좀 봐야겠죠. 저는 사실은 아직 바닥을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는 전략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4일째 바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4일째 바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일봉을 보시면 4일째 여기 2300대에 놀고 있어요. 네, 여기서 300이었고 2300. 그러니까 2300 안 깨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보이죠. 몸부림 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5일선과 이격이 있어요. 그래서 5일선과의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우리나라가 아직 그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과의 그 금리 차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은 자선 고공행진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난번에 여기서도 기관들이 여기서 들어왔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한번 털었어요. 그리고 다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기관들의 싸움이 된 거예요. 기관들이 받아서 손실 봤다가 단가 올려서 나왔다가 다시 요 자리에서 한 번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럼 결국 기관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